안녕하세요. 길건우의 리포트의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리포트 두 개를 한번 봐볼까 한데요. 최근 들어서 인기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방산.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리포트 첫 번째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뭐 중동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나 중동 문제들이 부각이 많이 되면서 방산주들의 관심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라는 게 리포트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잘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점수를 한번 줘보자라고 하면 저는 90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우선 리포트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리포트의 제목이 유비무환입니다. 네, 전쟁이 끝나도 아마 재무장은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전쟁은요,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데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게 군비 증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래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이건 유비무환이고요.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실적을 보시면요. 22년도 이후에 해외 연간 수주액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 보이실 겁니다. 그다음에 수출 비중들이나 영업이익률도 22년도 이후에 굉장히 늘어나는 것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 이때가 딱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유럽 쪽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여전히 공존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다음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가실 겁니다. 지금 최근에 유럽 쪽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주요 무기 체계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구소련제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게 보이실 겁니다. 특히 정찰 장갑차나 보병 전투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퍼센트가 70에서 90%가 넘어가고 있고요.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 이상은 오래된 노후 장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뭐 폴란드나 루마니아 쪽에 수주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폴란드랑 루마니아 외에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유럽 쪽은 굉장히 오래된 군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향후 한 10년 동안은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유럽이 끝이냐?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무기 수입국 순위를 보시면은요. 다른 나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1위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있지만 그 아래쪽을 보시면 카타르, 사우디,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등이 보이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중동 쪽에서도 군비를 꾸준하게 증가를 시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중동 이슈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근데 항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그다음에 중동에 대한 전쟁 이슈가 있을 때는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더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도를 보시면요. 이 사이에 들어있는 많은 나라들은요. 군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이란이 여기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미사일로 먼저 공격을 하고요. 또 미사일을 방어를 하는 역할을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항공기들이 또 쫓아가는 역할들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에 대한 수요와 항공에 대한 수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중동 주요국의 무기 체계별 수입 비중을 보시면 이게 또 이해가 쉽게 가실 겁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항공이고요. 그 위에가 미사일과 대공 방어, 그다음에 그 아래가 전차와 장갑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동 쪽 긴장감이 지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저는 방산주도가 앞으로 괜찮다라고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K방산 가성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게 가성비가 있어? 라는 것들도 이 리포트에는 데이터로 잘 나와 있습니다. 가성비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심플합니다. 저희가 자주포, 전차, 전투기, 주력 방산 무기 체계들인데 제일 위에 체크가 된 것이 우리나라 한국 방산 무기고요. 그 아래 프랑스, 독일, 미국, 스웨덴 각각 비교가 돼 있는데 가장 우측을 보시면 대당 단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요. 4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한화로 바꾸면 한 53억 정도 됩니다. 근데 독일의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요. 1,300만 달러, 175억입니다. 우리나라 거 3대를 사면 독일 거 한 대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성비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소련 체제 붕괴 이후에 GDP 대비 국방비에 대한 퍼센테이지를요 1에서 1.5% 정도를 줄였거든요. 그럼 이걸 갑자기 급격하게 늘린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고요. 전차 쪽에서 보면 현대로템과 그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드 같은 경우에도 비교해 보시면요. 거의 4배 차이 나고요. 그다음에 전투기도 카이의 FA50 전투기와 그다음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비교해 보시더라도 거의 4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군비 증강에 있어서 꾸준한 수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수출 데이터들 쭉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고등훈련기 이라크에 간 것도 있고요. 사우디나 아랍 쪽에도 보면은 미사일 쪽 수출 여전히 많이 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요.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이 이라크에 또 수주가 됐거든요. 근데 아마 이 중동 쪽에 대해서도요. 아마 이런 미사일과 항공에 대한 수요는 올해 연말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실적까지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포인트. 이 중에서 그러면 한 개 기업을 고르라고 한다면 뭘 고를 거냐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LIG 넥스원을 한번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유럽 쪽도요. 뭐 전차나 여러 가지들 많이 교체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쪽은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중동의 정세나 여러 가지 무기 체계 수입 국들의 양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대부분 미사일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거 보실 거예요. 이건 지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라크 천궁2 수주를 했지만 이걸 시작으로 나머지 많은 나라들에서도 천궁2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서 연내 아마 계약 가능성이 분명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11, 12 기존 실적 좋고요. 새로운 수주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괜찮아 보이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최근 들어서 방산도 로봇이 항상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미래 먹거리 로봇까지 확보를 하면서 충분히 목표가 26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건설 업종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금리 인하기가 되면서 사실은 기존에 많이 못 갔던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게 건설 업종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그대로 유지할 거냐가 이제 조금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건설 업종들이 조금 관심이 부각이 될 수도 있어서 건설 업종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80점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어찌됐건 건설업종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해하고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조금 다른 데이터들은 조금 부족하다. 다만 현 상황과 수주 내용과 이런 것들은 체크할 수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만 80점 드렸고요. 건설 쪽에 대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심플합니다. 건설 기대해봐도 될까? 정말 건설을 기대해봐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건설 기업에 투자를 하셨다가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고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마 이번 리포트 요약해 본 걸 들어보시면은 조금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각
대표 건설사별로 그냥 요약을 조금 했습니다.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최근에 가스 생산 증설 관련해서 프로젝트 여전히 계속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CC 국가라고 하죠. 시아파 쪽 국가들에서도 최근 들어서 석유화학 쪽 개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설, 개발 쪽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인도네시아, 사우디, 그다음에 그 외에도 현재 7개의 피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4건이 E&T입니다. 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쪽도 여전히 뭐 비공개 안건이긴 하지만 수주 기대감들을 안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요. 해외 수주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기업의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황 업데이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앞으로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정도 체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으로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리포트 상에서는 현황 체크를 조금 해놨습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 누적 매출 보면 25조 정도 되고요. 연간 가이던스는 무난하게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수주가 앞으로 없더라도 2, 3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수급만 조금 돌아오고 실적이 괜찮게 찍힌다라고 하면 주가는 괜찮을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현재 주택 매출이 50% 이상이 현대건설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저수익공사가 기존에 받아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올해와 내년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될 거예요. 다만 아쉬운 건 내년까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니까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조금 되고 분양이 조금 더 빨리 활발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GS건설입니다.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리포트 상에서도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신규 수주 좋고요. 네, 목표가 13조였는데요. 11조 이미 8월 말에 수주했고요. 특히 신사업 부분은요. 목표 2조 6천억이었는데 5조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건설사들이 계속 플랜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LENC입니다. DLEN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조금 건설 업종 섹터 내에서 가장 안 좋은 기업으로 조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른 건 없습니다. 수주 가이던스를 많이 메꾸지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경영진이 전면 교체되면서 사실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건설 업종 내에서도 기업들별로 희비가 조금 엇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포트에서 탑픽을 GS건설로 제시했듯이 제 탑픽도 GS건설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방과 하방으로 갈리는 경향이 나타날 건데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889억 정도로 전망치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수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 가이던스는 충분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다음에 해외 프로젝트들,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까지 플러스 알파 한다라고 하면 주가 상방은 조금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21,000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